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우리말이 서툰 고려인 여학생 7명을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50대 중학교 교사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할아버지의 나라를 찾아온 학생들은 수개월 동안 피해가 이어졌지만 제때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4세 A양은 지난해 6월 취업 비자를 받은 부모와 함께 경남 김해에 왔습니다. 16살 중학생 A양에게 한국어 수업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50대 담당 교사가 단둘이 말하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앉혀놓고 무릎에 손을 얹거나 뒤에서 껴안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서크 너무 받았어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고려인 B양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해당 교사가 뺨이 닿을 정도로 다가와 말을 걸거나 등을 쓰다듬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고 늦은 밤 학생의 집에 찾아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고려인 여학생은 7명. 7월부터 상습 추행이 이어졌지만 한국 문화인 줄로만 알고 제때 알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사의 제보로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학교와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교사는 일부 언행을 인정하면서도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시인은 했고 자기가 한 거하고 아이들이 말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들은 뒤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국립대 대학병원이라고 하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창원 경상대 병원에서는 2년 사이 5건의 의료 분쟁이 잇따르면서 참다 못한 환자 가족들이 이례적으로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척추 협착증으로 창원 경상대병원을 찾은 45살 김정욱 씨. 척추 고정술을 받았는데 큰 통증이 오더니 결국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했지만 1년이 넘도록 휠체어 신세인 김 씨는 직장도 그만두고 부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이거 뭐 수술해가지고 잘못되면 또 내 탓이니 우짜니 이래서 할 거고 뭐 소송하고 싶으면 소송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또 부신을 제거한다는 것이 췌장을 잘못 제거하는 등 이 병원 환자 가족들은 2년 동안 5건의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대책위를 꾸려 의료사고 인정과 성실한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실수를 가지고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비양심적인 교수들이 대학 강당에 서서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대부분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미리 환자들에게 알렸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보상하는 절차, 법적 절차가 있는 건데 그런 법적 절차에 조금 임해 주시면 저희는 그 법적 절차에서 나오는 판결에 전혀 이의를 제기할 생각도 없고. 지난 2015년 12월 문을 연 창원 경상대병원은 3년 가까이 의료 분쟁으로 14건이 접수돼 5건에 3,66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올 한 해 제대로 운영됐는지를 들여다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모두 15조 원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남도의회 정례회가 39일간의 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여야의 지형 변화 속에 초선 의원이 대거 입성한 도의회는 철저한 예산 분석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나선 김경수 지사는 내년을 경남의 위기를 이겨내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와 사회복지, 혁신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스마트형 일자리 창출과 도정혁신 등을 추진합니다. 민생을 살리는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1,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도 추진합니다. 전체 예산은 8조 2천여억 원, 올해 7조 2천억 원보다 13.2%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스마트형 공장 확대에 86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96억 원 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남의 고용, 산업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보다 8.9% 늘어난 5조 4천여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 학교 무상급식에 2,095억 원,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에 364억 원 등입니다.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며 책임 교육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여야가 처음으로 바뀌고 초선이 80%가 넘는 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찬성하거나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의회라기보다는 도민의 이해관계에 어떤 정책이 더 충실한가에 대한 논의를 주로 많이 하는. 이번 정례회는 2주 동안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도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이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경상남도가 도지사의 독점적 권한인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과 평가 과정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역할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읍면동 단위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뽑는 제도도 도입해 도정에 담기로 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남형 주민참여 예산제. 공무원이 선정하고 도지사가 예산을 집행한 사업을 제공받던 행정소비자인 도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위원은 모두 79명. 이 가운데 80%인 52명은 공모를 통해 선발돼 다양한 지역과 계층으로 꾸려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경남도 예산 편성 방향과 실국 본부별 예산 요구안 제출, 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 등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읍면동 단위 지역 주도형 사업은 지역회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이나 수건 사업을 발굴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예산도 별도로 마련합니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경남 308개 읍면동 가운데 44곳을 뽑아 지역당 5천만 원씩 모두 2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당 3억 원까지 총 30억 원 규모로 공연과 축제 등 행사나 특정 단체 지원이 아닌 사업을 공모해 도민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담을 예정입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한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 정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 주권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원양 탐사선인 한국해양과학연구원의 이사부호가 적도바다 탐사를 떠났습니다. 적도 태평양이 빚어낸 경이로운 바다 생태계의 모습을 강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 육상은 열대 원시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주변 바닷가는 아름다운 산호로 둘러싸인 산호초 섬입니다. 미크로네시아 축주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 주변으로 이런 산호섬 290여 개가 225km 둘레를 따라 거대한 고리 모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환초 바깥쪽은 수심 3,000m 이상 심해로 이어지고 안쪽은 수심 3-40m 안팎의 라군 지역입니다. 저는 지금 태평양 환초 지역 바다에 떠 있습니다. 과연 이곳의 수중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 30m 아래로 내려가자 해초로 뒤덮인 거대한 선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미군의 폭격으로 침몰한 일본 함정입니다. 갑판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떼지어 다니며 수중 촬영팀을 반겨줍니다. 선체 안으로 들어가니 당시 쓰던 식기며 술병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카메라를 비추는 곳마다 원색의 열대어와 산호초들이 기다렸다는 듯 화려한 군무를 뽐냅니다. 축주의 환초 지역 내 해역에만 수십 척의 함정과 수송선이 가라앉은 채 인공화초로 역할해 새로운 생태계를 빚어낸 겁니다. 굉장히 천혜의 요새죠. 그러니까 이 환초지대가 이 성벽 역할을 하고 입구는 몇 개 안 되고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방어하기는 굉장히 좋은 데였습니다.
미크로네시아 축주 인근에만 열대어 610종, 미생물과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종까지 합치면 그 종류만 100만 종 넘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적도바다 태평양은 무한한 해양 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호 가치가 큰 해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아직 거리에는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어 있지만 절기는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첫 번째 절기 입동인데요.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11.6도, 진주가 7.5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17도 안팎으로 평년만큼 오르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산을 하나씩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가시거리가 10km 미만에 그치고요. 또 오늘은 낮에도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일부 서부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해안 지역은 통영이 15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함양이 8도로 어제보다 7도나 높게 출발하는데요. 한낮에는 거창과 산청이 16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경남 전 지역에서 오늘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0에서 최고 60mm가량이 예상되고요.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로는 아침, 저녁의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은 미래 30년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합천군은 치매 국가 책임제 도입에 맞춰 북부와 초계, 삼가 보건지소에 쉼터를 설치하고 치매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고성군의 월평리 매수마을이 산업자원통상부 신재생에너지 마을 단위 지원 사업에 선정돼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게 됐습니다. 함양군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재생의 갈등 조정 역할을 하는 주민협의체에 참여할 군민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난달 4일 거제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의 50대 피해 여성을 애도하기 위한 추모제가 오늘 열립니다. 추모제는 오늘 저녁 6시 거제시 고현동 미남선착장 인근 피해 여성이 숨진 장소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건 장소에는 민간 시민단체가 지난 3일부터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올겨울 수온이 예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양식장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본격적인 저수온기가 오기 전에 양식 생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것과 시설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또 대표 양식 어종인 넙치와 참돔 등의 돔류가 저수온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소화장애나 영양결핍에 주의해야 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